광양 지역 곳곳에서 택지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의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과잉 공급에 이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 구도심 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도심 개발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자동차 환적 기능 강화 계획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양항과의 경쟁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장기적인 택지 조성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수시 등 인근 지역도 택지가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어제에 이어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와우 택지개발지구. 내년 9월이면 64만 제곱미터 면적의 3,700세대,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가 들어섭니다. 광영동과 성황동 등에도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5,000명 수용 규모의 택지 조성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읍지역에는 민간 사업자가 초대형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목성지구의 택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용 가능한 인구수는 17,000명 정도. 현재 광양읍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기반시설은 내년 3월에 착공을 예정해 있고 아파트는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8년 말에 준공을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광양 지역에만 4만 2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양시는 오는 2030년 30만 인구 목표에 맞춘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택지 개발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는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자세로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광양시의 인구 목표치가 다소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보니 택지 과잉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30만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수치이지 20년, 30년까지 30만을 만들겠다, 확실히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다 여수 지역에서도 소라 중림지구 등 4개 지역에서 2020년까지 2만 9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순천시도 오천지구 개발을 마무리한 데 이어 선월지구 개발 계획을 타진 중입니다. 앞으로 5년 새 광양만권에만 인구 8만 이상 거주 가능한 택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전개돼야 되는데요. 지자체 문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와도 긴밀한 연계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택지를 확보해 유입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난개발과 장기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구도심을 떠나는 주민이 많아지면서 수년째 흉물스런 빈집들만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쓰레기장이 된 집 마당과 벽체와 문이 부서져 폐허가 된 한 채. 지붕은 이미 폭삭 내려앉았고 강한 바람이라도 불면 금세라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지 산골이나 낙도 폐가가 아닌 여수 구도심 주택가 빈집의 모습입니다. 이곳 고소동 벽화마을 주변에만 수십여 채 이르는 빈집이 적게는 2, 3년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네가 나오고 그냥 애기들 그냥 거기서 그냥 담배 피고 그냥 학생들이 그냥 담배 피고 그냥 그런 게 안 좋지요. 여수시가 빈집 소유자의 철거를 독려하고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농어촌 주택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빈집은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개발을 기다리며 선뜻 철거에 나서지 않는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 규정이 생겨 그나마 빈집 정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60일 이내에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앞으로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제외하는 빈집 정비에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빈집이 늘어나면 주변 상권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단순히 빈집 정비에서 벗어나 원도심을 떠나는 주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시 재생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수 지역 빈집만 모두 1,100여 동. 대규모 신도심 개발에 앞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거주 환경 악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초등학교 건립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말 웅천지구의 모 업체가 1,700여 세대 아파트 분양을 앞둔 가운데 교육청이 해당 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며 아파트 사업자 측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학교 신축에 따른 추가 비용 외에 사업비 요청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 일정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는 지역에서는 최초의 지상 29층 주상복합 건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기능 강화 계획에 대해 타 지역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국항운노조연맹 전북서부 항운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내 항간 자동차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법 적용을 광양항에만 유예시켜주는 것은 군산항 등 나머지 항만을 고사시키는 처사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양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내세운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방침에 대해 다른 지역 항만의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5곳에서 2곳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려 지역에서는 금호석유화학과 중흥건설,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대기업에 남은 기업은 부영과 금호아시아나 2곳이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앞으로 채무 보증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날 업주가 때렸다는 증언은 있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업주 부부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렇게 맞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 34살 강모 씨가 숨지기 석 달 전 동료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강 씨는 업소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1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업주가 강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업주 부부는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종업원은 CCTV 등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현우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남편 48살 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폭력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한 사정과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에선 성매매, 알선 부분 등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89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건 전례가 없고 아주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기술감독업체 내부 자료를 보면 세월호 인양 작업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실상 실험과 같은 상태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원하는 센첸하오호입니다.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셀비지, 해양군안 컨설팅 업체 TMC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의 기술적인 문제와 일정,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MC는 이날 논의를 10장 분량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늘상적으로 회의를 하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들이 장시간 논의한 주제는 슬링 테스팅으로 와이어와 로프 등 인양용 자재의 검증 여부였습니다. TMC는 해양수산부의 인양 장비가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실험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셀비지는 실험을 로프를 만드는 회사의 몫으로 돌리고 직접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양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었던 세월호 선수들기에 쓰이는 인양용 와이어가 버틸 수 있는 무게 계산도 당시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오븐 와이어가 추가될 것을 확인했고. 공교롭게도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에서 예상보다 큰 하중으로 인해 5개 중 2개의 와이어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일까요? 최근 불거지는 단체장과 단체장 부인의 갑질 행태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입니다. 마치 단체장이 왕인 듯 단체장 부인이 왕비인 듯한 황당한 실태,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금으로 된 생일 선물과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생일 잔치. 해외 출장 때마다 쥐어준 현금. 간부급 공무원들이 건넨 이런 상납성 선물을 단체장들은 거절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무관 이상 또 서기관 승진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금품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취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갑질은 단체장 부인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나주시장 부인은 1년 5개월간 200여 차례 여성 공무원을 수행원처럼 부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인이 호출하면 출장기를 내고 개인 차량을 끌고 나가 운전부터 의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관행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인식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으로 궁궐 같은 집을 지은 단체장도 있습니다. 전임 보성 군수는 재임 당시 무려 7억 원을 들여 초호화 한옥 관사를 완성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군수를 위한 골프 연습시설까지 갖췄던 이 호화 관사는 현재는 이순신 교육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문제없다며 이어온 관행 뒤에는 단체장이 주민과 공무원 위에 군림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출신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면 그 자체가 정치 혁신이자 정치 쇄신, 정치 개혁이라며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지금 큰 위기라고 진단하고 비상한 리더가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대표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여수 갑지역구 이용주 국회의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8일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올 여름 장마가 오는 20일부터 시작해 7월 하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전라남도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까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 단계 일찍 상황 판단 회의를 여는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121곳과 158개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장마에 대비해 시군 방재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항 크루즈 부두를 통해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이 지역을 찾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차례에 걸쳐
크루즈선 마리나호가 중국 켈티그룹 소속 인센티브 관광객을 태우고 여수항에 입항합니다.